안녕하세요 모든 작가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시장이 주간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끝났는지에 대해 저도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물 계약에서 숏 포지션을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데일리 타임프레임을 보면 지금 횡보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옵션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경우를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CB로 하락하다가 상승 또는 하락세로 돌아서 10만 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서는 A3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층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비트코인은 급락할 것입니다. 급락하지 않고 횡보한다면 다시 플레이하기 위해 상황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롱 포지션을 잡고 상방을 노릴 조건에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FOMC 미팅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2일 후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관련해서는 최근 트럼프 측에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협상을 통해 이 사태를 끝내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셈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FSC, DFSA 등에서 인가를 받아 전 세계 사용자들이 엑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외환이나 금거래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도 아래 링크로 계정 개설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전에 친구분들께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참여 가능하니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저희 스폰서도 함께합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 클립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클리 코너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도 다룹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보세요. 또한 저희가 점차 추가 중인 웹3 자산 리스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50개 자산까지 추가된 상태입니다. 클래식 섹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Grim to Bean과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미님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기닝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부터 모두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마켓 사이클,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조건 사용법, 포지션 사이즈 계산법, 비트코인 선물, 금 선물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우트 파트는 다소 고급 내용일 수 있습니다. 스노우볼 전략,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카드, 에드볼, 도널드, 트럼프 프레임 등 다양한 고급 기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 전체 상황을 간단히 리캡해 보겠습니다. 어제 막 오더를 추가로 넣었고 지금은 옵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했던 선물 포지션은 약 110, 0달러 구간에서 이미 청산했습니다. 이더리움 쪽도 마찬가지로 미리 청산했어요. 특정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크립토 버블 쪽에서는 알트코인들이 일부 종목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BCS는 5% 상승했고 SOL은 4%, SPX는 3%, ET는 4%, JTO는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도 모두 트레이드한 건 아니고 일부만 거래했습니다. 만약 다음번 롱 포지션을 잡으려 한다면 유로 신저가를 기록하지 않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친구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트레이딩 종목을 더 쉽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Fear Greed 인덱스를 보면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말이죠. 시장에는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넥스트 에베레스트 파트입니다. 이제 단 2일하고 10시간만 남았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제 곧 연준 페드 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겠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할지 말이죠. 그리고 어젯밤 롱숏 리퀴데이션 파트에서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약 2억 달러가 터졌는데 이게 많은지 물어보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횡보장, 즉 사이드웨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캔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죠. 대부분 롱 포지션 쪽에서 청산이 발생했는데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쓴 경우가 많았고 어제는 가격이 거의 0달러 가까이 약 10만원 정도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 쪽을 보면 6거래 매리 리턴은 아직 플러스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폭의 플러스가 좋은지 물어보면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곧 두 개의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신호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을 태국 바트화로 환산하면 현재 약 304 바트 정도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고 약 303 바트 부근에서 계속 저점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약 300만 바트 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멋지게 위성처럼 상승하려면 303 바트 딱 그 선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쪽을 보면 이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에서는 상승세였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하락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13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300개 이상 순매수로 플러스가 났고 백록으로 200개 이상 매수된 것도 꽤 괜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인덱스 쪽도 다시 반등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항을 뚫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40대 초반 구간에 진입하면 이제 중요한 저항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이 다 소진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컨디션 인덱스가 다시 돌아오려면, 즉 컬렉션이 다시 돌아오려면 비트코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올라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 0바트 선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엔딩 패턴이나 깊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마도 비중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만약 가격이 계속 횡보한다면 우리 각종 케이스에 대해 비중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 파트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6거래 왜 이 구간에 머물면 안 되는지 그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이아고날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또 한번 새로운 고점을 만들게 되면 이건 작은 신호이긴 하지만 너무 빠른 상승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약 15일 정도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이 마무리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원래 캐릭터의 이미지대로요. 조금 더 살펴보면 데일리 차트에서는 이번에 빅바이가 발생한 캔들에서부터 숏 포지션을 잡았고 그 다음에 도지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데일리 타임프레임이 마감될 때쯤 숏을 잡았기 때문에 가격이 꽤 높았어요. 대략 110, 0 정도의 한 포트폴리오를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숏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이건 오더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숏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두 개의 세트로 진입했습니다. 친구처럼 함께 진입한 셈이죠. 그리고 위쪽에 저항선을 설정해서 아주 심플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구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하락하면서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이게 계속 더 떨어질까 아니면은 진짜 힘이 다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하락 조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캔들의 시미꼴입니다.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H쪽 포지션의 오더를 정리했어요. 아래쪽 포지션은 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데이 마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 우리가 업데이트했던 그 구간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부도 VC도 모두 정리했어요. 우리가 1110, 180일에서 진입했었죠. 그리고 1053 근처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전 손실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안정적인 모드, 정상적인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니컬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 차트 구조가 옆으로 횡보할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 즉 첫 번째 케이스는 뭐든 간에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 구간을 본다고 할 때 먼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봅시다. 줌아웃해서요.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는 가격이 1, 2, 3, 4, 5로 상승해서 엔딩 파동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줌인해서 보면 엔딩 파동에는 총 3개의 파동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5개의 파동이 있고 그 안에 내부 파동이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BC 파동이 되는 거죠. 이 ABC 파동을 다시 한 번 더 줌인해서 볼 때 우리가 엘리엇 웨이브의 구조를 볼 때는 반드시 계속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 B파동이 끝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A파동이 끝나고 이제 B파동이 진행 중일 때 이 구간에는 A, B, C 즉 3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개의 파동입니다. A, B, C 파동 구조가 5, 3, 5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5파동이 나왔으니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체크 하나 하고 이 구간은 B파동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C파동은 더 깊이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4파동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뭔가 다른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퍼센트 트레이드를 조정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C파동이 바로 하락한다면 빠르게 내려갔다가 곧바로 위쪽으로 B파동이 반등하고 다시 한번 더 큰 C파동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상승 구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저는 아직 슈퍼 불리시하게 13만 달러까지 바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새로운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A파동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A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A파동이 이 구간 근처에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이 부분이 A파동의 3-3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4파동이 나오고 다시 위쪽으로 5파동이 진행되어서 A파동이 완성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인데요. 앞으로 약 2-3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BC 조정 파동 관점에서 보면 O파동이 끝난 후 지금은 A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구간을 1파로 보고 맞아요. O파동이 끝나고 1파로 본 다음 조정이 2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두 가지 모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파로 강하게 하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3파로 떨어진다면 역시 강한 하락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옆으로 횡보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맞죠?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구조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우리가 이 구간을 3파나 3파동의 연장으로 보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대응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 B, C로 조정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bullish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이미 2파로 본다면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옆으로만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 구간이 단순히 3파가 아닐까 아니면 1, 2, 3 이후에 여기서 횡보 사이드웨이 하는 4파이고 곧 5파로 위쪽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만약에 이 구간이 횡보라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위쪽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약 23일 정도 더 횡보장이 이어진다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다시 조정해서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계속 횡보장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세 번째 우선순위, 즉 분리포인트가 더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언제부터 점점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다시 살펴봐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수평 방향에서 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약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횡보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 깊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13만 달러 근처까지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경우를 40%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도 40%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조정했어요. 죄송하지만 20%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방향이 결정된 포인트는 만약에 강하게 하락이 나온다면 마치 호텔을 확 끌어내리는 것처럼 급격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구간에서 잘 횡보하다가 갑자기 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4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천천히 꾸물꾸물 내리는 시기거나 오히려 상승에 힘이 느껴지고 진짜로 옆으로만 움직인다면 그건 아직 횡보가 끝나지 않은 것이고 한 번 더 움직일 구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로 빠르게 상승한다면 그건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횡보를 통해 에너지를 모아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경우가 40%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쪽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우선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아까 업데이트한 대로만 1050일 근처에서 청산했습니다. 1110부터 들고 있었는데 일단 정리했어요. 그리고 옵션은 아직 보유 중입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월간 흐름이 꽤 빡빡하죠, 맞죠? 그래서 지금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드렸고요. 이제는 메인 트렌드 라인을 보는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보면 타이밍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쉽게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꼬리를 남기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잠깐 꼬리를 남기고 바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에서 만약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혹은 앞으로 2일 정도 더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럴 경우에는 기회가 다시 업트렌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만약 23일 동안 매도세가 계속 강하게 유지된다면 매도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면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아래에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아니면은 숏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근처에 지지선을 설정해서 테스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쪽으로 돌파할지 지켜보는 거죠. 사실 저는 풋옵션으로 이미 커버를 해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풋옵션으로 하방을 커버할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보험처럼 관리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권은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래쪽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박스권이 그겁니다. AFC와 친구분들 MC 관점에서도 이 구간은 여전히 눌림목에서 따라가는 롱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눌림목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전략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약 2일 정도 지나면 뭔가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가 매매할 때 각 케이스별로 트레이딩 프로세스를 더 잘 조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쪽을 보면 금은 갭을 두고 바로 점프해서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 금값이 위쪽에서 도지 캔들로 마감하고 또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4시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면 저는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래쪽에서 해지로 약간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손실을 봤습니다.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위로도 받고요. 이건 트레이딩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자금 관리를 잘해야 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면서 현금 흐름을 더 만들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만약 이 구간에서 바로 하락해서 좋은 롱 포지션 진입점이 나온다면 이 근처도 좋은 롱 진입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떨어지는데 위쪽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락을 기다렸다가 롱 포지션을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예정이고 디스코드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규칙방이 보일 텐데 규칙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신 후 각 방에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2만 명, 3만 명씩 모여 있는데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누구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만들고자 했던 커뮤니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는 만큼 반드시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DXY는 어떤가요? DXY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가가 바로 반등했습니다. 다행히도 유가가 저점에 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석유 관련 주식 두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드렸던 그 종목 중 하나는 약 20% 아니 10% 넘게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꽤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석유 쪽도 반등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금요일에 1.7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29%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꽤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더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이런 종목들이 더 깊이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을 노릴 생각입니다. 진입 후에는 손절가도 설정해 두었습니다. 유튜브 웹버에서 계속해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콜 쪽을 조금 살펴보죠. 제가 이부 ETH 포지션을 청산한 건 위쪽에서 오픈했던 2008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포지션을 닫았죠. 제가 보는 바로는 이 로우 저점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계속한다면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이더리움이 꽤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동이 아마 웨이브 5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횡보가 오래 지속된다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횡보라는 건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정리한 거고 어떤 시나리오가 맞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반등할 힘을 보이거나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면 다시 숏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본전 근처에서요. 지금은 꽤 좋은 가격에 포지션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본 셈이고 현금 흐름도 확보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ETH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진입을 기다리는 종목도 있고 OP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웨이브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만약 가격이 떨어져서 조정이 온다면 그게 스노우볼처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 보여요. 이것도 하나의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저점을 찍지 않은 코인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신저점을 찍지 않은 코인들을 먼저 리스트에 넣고 이게 2파 구조로 올라갈 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3파를 노릴 수 있겠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내일 바로 강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 2파가 만들어지면 진입 타이밍을 찾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저점을 찍지 않은 종목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유로 쪽도 계속 보고 있고요. 나가서 가지고 놀지 마세요. 어떨 때는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테이프처럼, 이런 F처럼 뉴로가 나오면 제가 기억이 맞다면 뉴로가 나오면 예를 들어 여기서가 저점이라고 해봅시다. 뉴로가 나오면 또 뉴로가 나오고 계속해서 뉴로가 이어집니다. 뉴로 컬렉션이 오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뉴하이가 나오고 이게 조금 오릅니다. 우리는 FOMO 다 이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하락한 뒤에 결국 비트코인 컬렉션이 오면 조정이 오고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 이건 그냥 또 뉴로로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또 오르면 올랐다 많이 올랐다 한 사배는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 이건 또다시 뉴로로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종목을 선택하면 사이드웨이 하락장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종목은 이미 뉴하이로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뉴로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입하기 전에 매매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클립의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는 약 23일 전에 반등세가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조정이 거의 없어서 시장 상황이 지금은 횡보 사이드웨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드웨이란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결국 뉴하이를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카레스 쪽 포지션은 정리했고 아직 옵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대략 3개월 정도 더 남아있어서 아직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1일 내에 시장에 새로운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어떤 신호를 줄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 역시 트레이딩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만약 아직 창 모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끝부분에 이어지는 클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리스터로 준비해두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공유와 구독, 유튜브 롱툰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크립토커런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마켓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골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